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경찰 폐지 필요한가 2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경찰을 존속해야 된다는 찬성론자들의 논거입니다. 첫째입니다. 유일한 국내정보 수집기관이라는 거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총리실에서는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느냐. 우리의 눈과 귀가 전부 차단된다. 그러니까 경찰 정보 수집 기능 유지해야 된다. 국내 정보 수집기관으로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국내 정보 수집기관을 별도로 다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FBI, 영국은 내무성 안전부, 독일은 연방헌법보호청, 프랑스는 내무성 일반정보국, 일본은 내각정보조사실, 이런 명칭으로 국내 정보 수집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경찰은 문제가 다소 있지만 존속해야 된다는 논거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경찰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탁월한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력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쪽수에 비례한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보력은 인원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전국 경찰은 12만 명이나 됩니다. 검찰에도 범죄정보과가 있지만 인원 해봐야 6,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력은 12만 명의 눈과 귀가 정보를 수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구석구석 저 대한민국 저 말단의 섬에까지 경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별의별 정보들 다 수집해서 올립니다. 하찮은 정보부터 중요한 정보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가공해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청와대나 정부기관에 뿌려주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록 직무 규정이긴 하지만 경찰법과 경직법의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가 그래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경찰은 존속해야 된다는 거죠. 법에 있는데 왜 정보경찰을 폐지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입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양자를 조정 중재하는 정보경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대왕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집회시위 현장에서 만일에 경비경찰 안에 정보 기능을 둬가지고 시위 정보를 수집했다면 경비 기능 안에 정보 요원이 이런 조정 중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같은 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비과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중재는 제3자의 입장에 가까운 사람, 비교적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이 조정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 불법 폭력을 하는 사람들하고 경비과는 진압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하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정보경찰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범죄정보 수집은 수사형사과에서만 수집할 수 없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수사형사과 지구대에서도 범죄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범죄정보과의 일반 정보도 제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범죄정보라는 것이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과 형사과에서만 수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우리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도 수사 기능이 있죠. 검찰청 검사가 있고 수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과도 있지만 범죄정보과가 따로 존재하죠. 여기서는 범죄정보만 수집하고 이 수집한 정보를 수사과에 넘겨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보과에서 범죄정보 수집은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경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존속론자의 논거를 5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폐지하는 게 옳을까? 존속하는 게 좋을까? 좀 개선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여러분 개선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우리 사회에서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통째로 대한민국은 그 기능을, 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극단적인 처방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구나 문제는 다소간 있기 마련입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을 없앨 수 있습니까?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을 없앨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조금씩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대안입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기보다는 정보 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개선하면 좋으냐?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명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이 법에 근거해서 경찰청 훈령이나 예규를 제정해서 경찰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경찰 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현재 정보경찰 활동 규칙이 만들어져서 치안 정보의 범위를 공공후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치안 정보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치안 정보가 도대체 뭐냐?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법, 경직법이라든가 경찰청 훈령에다가 치안 정보가 뭐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할 수 있는 치안 정보, 수집할 수 없는 정보를 명확히 구별해서 법령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민간인 불법 사찰한 어떤 불명예에 휘말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 정보 및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갈등 정보만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있죠. 범죄 정보 및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갈등 정보만 경찰이 수집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정책 정보나 정치 정보 또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경제인에 대한 정보, 이런 건 수집을 금지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전면 금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인 불법 사찰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 정보와 무관한 각종 사회 동향,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수집, 이것도 금지시켜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수집, 이거는 각 부처에서, 자기 소관 업무 부서에서 여론 수집해야 됩니다. 경찰이 할 게 아니죠. 네 번째입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 이런 것들을 신원조사 업무죠. 이런 것들은 경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당사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해도 괜찮다. 다섯 번째입니다. 특히 공직 후보자나 고위공직자, 정치인, 주요 경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자칫 민간인 불법 사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된다. 자, 여기는 정책 정보, 정치 정보고, 여기는 주로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치 정보, 정책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한 것을 엄격히 금지시켜야 된다. 이것을 법령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 생산 실명제입니다. 이 정보를 누가 생산하는가, 이 정보에 대한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실명제해야 됩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명제를 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한 자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붙입니다. 뭐 가 15, 가 7, 나 13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럼 누가 생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실명제를 해야 된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하듯이 정보 생산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 국가 안보 관련 정보는 비실명제를 해야 되겠죠.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된 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생산된 정보가 용도가 떨어지면, 용도가 없어지면 바로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정보가 생산되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보존기한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보존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실명제와 공개 과정을 통해서 정보 생산에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자세. 이렇게 하면 아마도 민간인 사찰 같은 거, 정치인 사찰 같은 거, 이런 일들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개선한다면 대한민국 정보경찰은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폐지되었죠. 그래서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존속되어야 됩니다. 다만 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관행처럼 수집했던 정치 정보, 정치인 정보, 정책 정보, 민간인 정보 수집은 전면 금지하고 순수 범죄 정보 또는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사회 갈등 정보, 사회 치안 정보 수집을 통해서 다시는 정보경찰이 정책 희생양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실은 그러한 정보 수집은 역대 정부에서 다 해왔던 일인데 현 정부에 와서 특별히 문제가 돼서 경찰청장도 구속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요약하겠습니다. 정보경찰 폐지론 논고 4가지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경찰 존속론 논고 5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폐지론, 존속론 다 찬반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면접에서 답변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정보경찰 존속론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정보경찰 폐지 경찰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또 정보경찰 내부 반발을 떠나서라도 정보경찰은 존속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보경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새로운 정보경찰로 태어나기 위해서 정보경찰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